오늘 신문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싱크홀 1개, 동공 6개가 발견된 이곳. 서울 송파구의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을 거쳐 이 지도부에 보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싱크홀과 이 동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5월에 도로 침하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관계 당국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석촌 지하차도 부근 이렇게 4곳의 집안 침하 현상을 발견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시에서 판단을 했고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복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때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실드라는 기계가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때 실드가 지나간 틈이 있겠죠. 이 틈으로 지하수와 토사가 쓸려 내려서 집안이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주장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연약 집안이라서 보강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동공이 일어난 지역과 싱크홀이 일어난 곳은 정거장 구간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인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있는지 묻는 것보다 일단 안전을 확보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동아일보가 제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산 짝퉁 철강이 우리의 집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뼈대인 H빔에 불량 중국산과 국산이 함께 섞여서 공사가 되면서 제2의 마우나 리조트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산과 중국산 짝퉁 철강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일단 길이와 무게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한 동을 예로 이렇게 본다면 철강이 들어가는 양이 국산이 이 정도라면 중국산은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죠. 내구성의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 신문에서 이 두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천항에 쌓여있는 철강의 두께인데요. 기준 허용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선 이후 더 좋아야 하지만 아예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이 됐습니다. 원산지가 이렇게 훼손이 돼서 도색을 다시 해서 국산과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공사 현장에 쓰였습니다. 현장은 이런데 단속은 깜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 마땅한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기준 검사치의 4%밖에 당국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은 건축 현장에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주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또 멀게는 상품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까지 이 끔찍한 참사의 시작은 이런 아주 작은 눈속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심리 수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비슷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지난 5월부터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돕고 있는 양수진 박사, 생존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내면 무려 1년 이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죄책감을 비교해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구출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죄책감과 같고 나는 살아났지만 나머지는 구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존 학생들의 외상 후 반응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실종자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성숙한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 고통도 보듬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에서는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실시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위기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믿음은 단 7.7%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세월호 전후를 좀 비교한 것인데요. 세월호 전이 이 회색 그리고 후가 빨간색입니다. 정부, 국회, 언론, 학교 할 것 없이 신뢰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신뢰가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보시면 2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껴 보시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봤더니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61.9%에서 24.9%로 내려갔습니다. 사람과 국가에 대한 믿음, 사회 지도층에 대한 믿음도 역시 이렇지만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매체에 대한 신뢰도로 희세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위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였으며 2위는 방송 등의 기존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지에게서부터 오는 SNS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참교육연구소가 설문지를 만들고 수도권 고교 2학년 1,0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열흘간 실시가 됐고요. 표본오차 95%의 신뢰도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어른들을, 더 나아가 국가를, 또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신문이었습니다.